예, 언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 도정에 보내주 계신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은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지난 100일에 대한 제 소유를 말씀드리고 그동안 도정 운영 성과와 앞으로 우리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100일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그것들을 극복해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자연재해였습니다. 지난 7월 2일 취임식을 약속으로 치러야 할 만큼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은 그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풍경과 감흥이 이어졌고 들판도 축사도 가들이 양식장도 그저 지켜보는 우리 마음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민선 7기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한 대장정의 기초를 닦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100일 동안 사양국화, 고령화, 저출산의 3대 위기 극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소위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간담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7기 충남 도정 비전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란 3대 위기 심화로 향후 지역과 국가의 소멸까지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착화된 저성장과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해결하고 선순환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은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집중 투자와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소명의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도정 비전인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은 이런 시대적 여건에 대응하여 우리 의지를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열어갈 민선 7기의 주춧들을 놓았다는 점에서 저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을 확대하였습니다. 실국 원장님을 매우 개최하여 주 업무에 대한 교육과 점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도정 운영 동반자인 시장 군수의 간담회를 통해 민선 7기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지역 간의 협약과 국제사업 돈의 유치를 위한 국회 중앙부처의 협력 관계도 공고히 하였습니다. 도의회의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노력이 열린 도정의 구현과 시군과 함께 협력해 나갈 정책사업의 효과적 추진 기반 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행정을 강화했습니다.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선제적인 대응책을 만들고 도정 실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회 경제 구조적 소외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지 경제 선순환 체계를 위한 경제 단체와의 전략 구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 행정을 실천했습니다. 언론 여러분, 저는 지난 100일 동안 펼쳐온 우리도 이러한 노력이 보다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 가장 복합적이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공부문과 시장 모두의 공동 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전후차원 개선은 도지사 1호 결재사항이었습니다. 10월 15일 현재 충남 도내에 2252개소에 설치됐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미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는 도지사 2호 결재사항이었습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16개 기관 1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인 충남 플러스 아기 수당은 정부 아동수당 병행하여 11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아이 교육이 둔 보육,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2020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2019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전 학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어린이집의 경우 상반기 3,464대 직원에 이어 3,962대를 추가 보급쯤에 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에 대한 공기청정기는 도내 89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도지사 관세에 충남형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조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집 행복한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치매 국가체계 실현을 위해 치매 안심센터 6개소를 개소했으며 연말까지는 16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명사랑 자살 예방 사업으로 농약안전 보관함 7,400개를 보급하고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골고루 잘 사는 경제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충남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6년 8%에서 2016년 3.9%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자영업 어려움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활력 있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수입 분야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경 예산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통부담 차원에서 도청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종사자 거주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 기업의 투자 기반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촉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 지원센터를 내포에 유치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충남에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활력 개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년 하반기 건립 예정으로 있으며 30년까지 매출 9,223억 원, 고용 창출 768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충남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확정 이후 21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는 연구 지원기관과 중소벤처기업 등 직접 국방전력지원청의 산업 분야의 싱크탱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청 훈련 구축을 제안하고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천안시 직산 후 충남 테크노파크 내 사업비 5,281억 원 투입, OLED, 플렉서블 등 핵심 기술 개발 등 플랫폼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완성될 경우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충남이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는 예타가 통과됐고 확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과 대한민국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발전 전략을 마련했고, 우리들의 자산인 자연, 산업, 인적 자원 등을 활용,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내포 열병합 발전을 청정 연료로 전환했습니다. 이로써 주민 환경을 강화하고 내포가 청정돼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집단에너지 사업화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환경 문제를 해소했던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전력가를 구성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 원에 달합니다. 밀원수 조성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산림청에 제안했습니다. 산림사업장 내 전문 산물수단을 운영할 경우 전국에서 1만 명의 일자리가, 또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재우려무, 주택 피해목 등을 제거하기 위한 도시녹지 안전도의를 운영할 경우 전국에서 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의자율 국가성장 동력 과제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천수만, 부나무 역관점 또한 해양 생태 도시곡성, 다루림만 국가해양 정원 조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위해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 등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우리 도에서는 1546명의 일자리가, 전국 확산 시에는 3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문의료습과 체육등을 통해 민간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방문의료시장 창출 및 지역센터 구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 320개 센터에 4,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00일 동안 우리 도가 이룩한 성과입니다. 이 모든 언론인 여러분이 성원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심으로써 만들어진 값진 성과들입니다. 저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향한 힘찬 전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리 도가 나갈 방향을 분명히 보고자 합니다. 먼저 넷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 역량을 모아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왔습니다. 전력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시켰고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 협의를 가졌으며 국회의원 정책 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타당성 확보와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홍보표의원 대전시와 공조하여 국회 토론을 개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배려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정책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실시된 이후 지역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는 인구 9만 6천 명에 감소하였고 면적은 399.6평방킬로미터, 지역 통상상은 1조 7,994억 원이 감소하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포 신도시를 환화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금년 말까지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116개 수도권 공공기관 중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유치에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도내 균형 발전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소유를 지역 내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각 시군이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민선 7기 도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본의 지역의 유치를 막고 지역인재 육성과 정책을 지원하여 자본과 인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도와 공조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현행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역발전 투자 협약으로 개편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생활리소스 투자 계획과 연계하여 주민 사민과 밀접한 여가, 문화, 주거, 건강, 안전 등 분야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더 행복한 경제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균형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조직 개편 시 기획조정실 내 가칭 균형발전 담당관을 신설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 유량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9월 민선 7기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사 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수도권 기업 국비전 확대 등 8대 시책을 마련하였고 우량 위투기업 40개사 유치 목표 설정과 외국인 투자 지역 2개소를 지정 추진하는 등 위투기업 입지 지원 강화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민선 측이 출범 이후 우리 도는 157개의 국내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는 6,407억 원의 건설 효과가 2,385명의 고용 효과 창출로 이어졌으며 110만 8천 평방미터의 공장 용지를 분양하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외투기업 또한 현재 10개사 유치를 위한 협의 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끝난 후에는 국내 22개 신성장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개 시군 57만 평방미터에 5,485억 원의 투자, 1,003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2개사, 프랑스 2개사, 중국 2개사 등 외투기업 5개사의 투자협약 체결도 11월로 예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주력산업이 질적 양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관산업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외부로부터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과 함께 내부에서 창출된 부가 외부로 유치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남 지역 총생산 117조 23.2%에 해당하는 27조 원이 수도권은 다른 지역으로 매년 유출되고 있습니다. 기업 R&D, 강수기업 본사 유치 등 전략적인 기업 유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역내 수비 촉진과 근로자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공약 이행 및 도정비전 실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정비전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조직 재설계와 재정 운영 등 안정적 도정 추진 기반 확충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재설계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민선 측이 조직 재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저출산 대책, 자영업 정책 총괄, 미래전략 수립 등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 설계안에 대하여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직원과 도민의 이해를 더 높이는 과정을 거쳐 19년 시행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정부 예산 확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9년 정부 예산 반영액은 6조 842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2,738억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미반영된 서산 공공비행장 민항 15억 원, 현재 예타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 250억 원, 당진 아산 고속도로 설계비 10억 원, 충청 유기문화권 광역관광사업 26억 원 등의 확보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지사 선거 공약 및 도정 비전은 국정과 연동되어 추진되게 되고 보육정책, 주민생활 인프라에도 정부 재정의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10월 말부터 국회 내에 국배학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가겠습니다. 민선 측이 2년차 재정 운영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핵심 가치인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3대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정 규모 확대가 도민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투명한 재정 운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한 이행이 담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대 분야 41개 중점 과제 116개 세부 사업 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각계 같은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도지사 100일은 4선 국회의원 역임한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100일은 민의를 대변하던 입법부의 국회의원에서 민의를 직접 실현하는 도지방정부의 수장으로 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군 신화에는 우리 민족 영혼에 새겨진 100일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곰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100일은 완성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0일이 민선 7기 충청남도와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남 도정이 온전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주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김갑수 팀장. 저희 굿모닝 춘천 김갑수 정말 두 가지 질문인데, 첫째는 왕성한 어떤 행사 일정 참석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도정에 대한 구상할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야지 연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프로 참석노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지나셨는데 이제 도정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행사 이런 것들 좀 과감하게 어떤 시국장님과 부장님께 맡기고 도정 구상에 좀 집중할 의사는 없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짧게 자살률 문제가 심각한데 해당 종사자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방역센터도 마찬가지로 시군은 더 열악한데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먼저 좀 추진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봉사하는 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분 답변해 드릴까요? 예. 세 분 정도. 그럼 마이크. 한 분씩. 예, 우리 김갑수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행사 일정 참여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도정 행사 일정 때문에 어떤 도정 기본적인 그 업무에 좋은 차질이 있으면은 그게 문제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도 마련할 수 있고 정책도 구상이 되고, 그런 구상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도민과의 대화, 행사 참여 통해서 행사의 어떤 취지라든가 중립성도 파악하고 대화의 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그 참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 김갑수 기자님 말씀하신 큰 틀의 도정운영 구상이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시국장님이 보고하고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결제라든가 보고를 받는 게 아마 지금까지 거의 차질이 없고 한치 차질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좀 구상에 잘 집행하는 말씀 잘 듣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살률 문제가 오늘 아침에 시국원장 회의에서도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다시 1위로 우리가 5명이 그 1위로 올라갔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이 부끄러운 도의 그 1위라는 그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은 우주보다도 더 무겁고 정말 우리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그 자살률 1위라는 5명 속에 또 충남 1위라는 것은 어떻게든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있고, 아마 종합적인 계획 마련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갑수 기자님 말씀하신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저는 충분히 병행해서 수반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그 일자리도 불안할 뿐 아니라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념할 수 없고 일정한 숙련이 되면 또 다른 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김갑수 기자님 말씀하신 그 해당 당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우리가 시급하고 그 문제를 잘 집중해서 보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다음 우리 백준성. 네, 저도 여쭐 것은 많은데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이라든지 시국원장 추천제 폐지 같은 이런 조직 개편에 관련된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데, 만일 조직 개편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또는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지금 약속하신 공약들을 이행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인지 여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구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포 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거나 완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한 문제로 사소농산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소농산에서는 그 지역 그 서민 경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농가를 갑질과 횡포로서 잠식하고 또
고의적인 환경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악덕 기업으로 지금 저희 그 홍성 주재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쁜 조건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백준성 기자님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이제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정에 대해서 조직 개편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튼 조직 개편 기준은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의 관계기구에서 현재 12개 실국과 56개 구가 있는데 그 틀은 변경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통폐합이라든가 어떤 신설과 폐합 등에서 조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향을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기본적인 목표와 잘 추진될 수 있는 게 조직 개편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사회만 물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과의 충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어떤 남북관계의 지방정부 역할을 어떻게 도전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거를 조직 개편에 충분히 담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여건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가장 고민이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4개 농가에 대해서는 한 2개 정도 이전에 확정됐고 하나는 그거 확정적이고 하나는 협의 중에 있는데 사조 농가 같은 경우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 자칫하면은 이전 과정에 도가 어떤 그 조건을 제시하고 실현한다면 특혜라는 그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조 농산이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우리가 도심 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어떤 BT라든가 IT 기업이 이주형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 그 사조 농산이 있는 단지를 가족 전환하고 그런 거 필요가 있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백준서 우리 기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근데 사조 농산이 혹시라도 갑질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악덕기업에서 힘기를 보인다면 거의 행정력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휘해서 이것을 저지하고 상당한 대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좋은 건 자발적 이전 우리가 지금 그 촉구하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아마 행정시설 중심으로 해서 그런 TF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뭐 내푸시는 문제에 정적 있는 사람으로서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룡. 신할보 김기룡이랍니다. 저는 그 공약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네. 최근 도가 지상님 공약 수령에서 11개 분야 42개 중점과제 116개 사업에 대한 실천 계획을 시작했고요. 오늘 발표도 됐네요. 일부. 네. 근데 총 사업비가 27조 3,662억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하고요. 임기 중 사업비로 9조 4,627억 원이나 소요된다고 했어요. 또 내년에 2조 원 또는 1년에 2조 원 또는 3조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올해만 1조 2,657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충남도가 확보한 올해 예산액을 보면요. 전년 대비 5조 8,104원보다 2,700여 원 증가한 6조 842억을 확보했어요. 네. 확보율은 4.6%에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지사님이 그 공약하신 그 사업비를 충남도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나 이것이 궁금하고요. 예. 그 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하고요. 덧붙인다면 충남도와 규모가 비슷한 전라북도가 내년 정부 예산 확보를 올해
올해보다 7.2% 증가한 6조 5,113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충남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확보한 거거든요. 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지사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김기종 신앙기자님 말씀 주셨는데요. 27조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 공약에는 4년 내에 실행될 수가 있는 거고 4년에 기반을 두고 뭐 10년이라든가 20년간의 장기적으로 거쳐서 이게 실행되는 공약이 있어요. 이제 국가사업의 목적을 하는 또 공약도 있죠. 그래서 임기 내 임기 후까지 진행되지만 우리 착수가지고 구상하지만 임기 후까지 해서 총 금액이 27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임기비의 9조 6천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국가사업 들어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 확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국가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우리 도가 중앙정부 연계해서 어떤 그 국정이 이 충남 도정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충남도 자체가 마련할 수 있고 국가 예산 확보에 의해서 어떤 공약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도 2019년도 예산안이 아마 발표되면 아시겠지만 우리 공약성을 이행하고 지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유심하게 살펴보겠지만 충청남도도 우리가 일단 한 6조 842억인데 우리 원래 예상 그 목표가 6조 3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예산 심의 그 확정 단계에 충남도가 최선을 다한다면 목표치 대체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라북도는 아마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국책 사업이 많이 연계되어 있고 그런 것도 원인이 있어서 뭐 총액으로는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체로 충청남도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내년 일상적인 그 예산 규모이죠. 그래서 좀 그 문제는 우리 김기룡 신앙위원장께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산 확보라는 뜻을 받아들이고요. 남은 기간 우리의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신문 옆에 허성수 기자님. 허성수 충남 지역신문연합회 로컬 충남 허성수 기자입니다. 네. 2007기에 뭐 많은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계획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 충남 도서관에서 기자회견하니까 충남 도서관과 관련해서 뭐 질문 견 요청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도서관은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서 뭐 내포 주민들에게 굉장히 아주 뭐 사랑받고 있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4월부터 뭐 이용돼 한 사람으로서 가끔 출입을 하는 자료를 보는데 와서 보니까 그 타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시사 주간지 타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동네 그 동단위의 그 복합 도서관에 가도 그 타임이라는 그 영자지를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사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원래 자료 구입 계획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임 뭐 한번 구독하는데 연 구독료가 1,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 텐데 그것도 그렇게 구입하는 게 어렵나 싶어서 지금도 뭐 와서 살펴보니까 그 자료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도립미술관에다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이다 이런 계획이 많이 있는데 뭐 건물만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콘텐츠로 좀 실속 있게 채우느냐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남 도서관에 보면 뭐 상당히 좀 빈 서가가 많고 아주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자료가 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 투입 외투 기관이라든지 뭐 또 지역의 그 학생들이나 좀 이 세계화 시대에 뭔가 좀 폭넓게 좀그 뭡니까 좀 전어를 좀 구독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좀 판골 탈퇴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에서 뭐 그 점만 제가 질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성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충남도서관은 뭐 이용하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우리 내포 분들만 아끼는 게 아니고요. 이 충남 도민 전체 또 많은 외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지난 그 혹서기가 되기 전에 한때 제일 많이 온 분은 한 3,000명 정도가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충남 또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이 공공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구조뿐만 아니라 어떤 콘텐츠 말씀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타임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뭐 이게 전 세계 국가에서 그런 그 아주 사랑도 받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뉴스를 주고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독 문제는 뭐 바로 한번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시죠? 그래서 하여튼 뭐 빈 서가 문제는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한 번에 우리 서가를 채우다 보면 그 신서 문제가 있어서 약간 개입적으로 좀 연도를 정해서 채우는 것도 있는데 그 말씀을 좀 공감하면서 가능한 빨리 빈 서가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CJ 헬로비전 충남방송 방성윤 기자님. 방송윤 기자님. 네, 충남방송의 방선효은 기자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랩토 신도시 개발이 좀 더딘 걸로 확인인데요. 충남대학교 랩토 캠퍼스와 근업병원 건립 계획은 좀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진항에 아직까지 라돈 침대가 좀 야적이 돼 있습니다. 국민하고 아직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충남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우리 방송용 기자님 그 두 가지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내포 신도시 문제는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 여건과 여건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까지 107개 공공기관에서 96개가 이전해 왔습니다. 11개 공공기관도 여건 혈액제를 이전시켜서 더 완성을 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그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IT라든가 BT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분양되고 입주가 된다면 또 그런 여건이 많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혁신들 지정 같은 경우 기능에서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도 또 내포신도시가 더욱 발전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혁신 지정에 하여튼 힘을 모아주십사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충남대 문제와 관련된 그 종합병원 문제 말씀 주셨고 나눔 측면 말씀 주셨는데요. 충남대 문제는 제가 총장하고도 그 만나서 뭐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충남대가 일반 학과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대전에서도 그걸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학과하고 이 겹치지 않는 부분, 대학원 중심 대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나마 가시적으로 머지않아서 우리가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상대적이라 그렇긴 한데 협의가 깊이 있게 논의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병원 문제는 제가 뭐 아시겠지만 보건복지상임에서 12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구의 종합병원이 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였고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종합병원을 대략 한 30만 정도가 넘는 도시에 종합병원이 오거든요. 그분들이 뭐 자원봉사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내포신 도시가 10만을 목표로 하고 더 확장된다 해도 우리가 뭐 얼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종합병원이 민간에서 종합병원 되는 것은 저는 그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몇 가지 대안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홍성 그 의료원을 갖다가 이런 내포실 분원을 좀 설치해서 공공의료 영역이 맡을 수 있는 분을 그분에 맡겠다. 그래서 응급 문제라든가 산부인과 문제라든가 그렇게 하면서요. 홍성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종합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분과별 병원이 그 주위로 집적이 돼서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구상 날을 넘어서 한번 부지사라든가 식당과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홍성 의료원 분원을 중심해서 이 병원, 이 각과 이 병원이 집적이 돼서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1차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종합병원이지만 준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수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라돈 침대 문제는 우리 충남 도민여러분께 특히 당지 시민들께 정말 죄송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해결 기미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잡았고 당진에서는